안녕하세요. 봄선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불안형과 회피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불안형, 회피형은 사주에서만 봐도 와, 이 사람은 불안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또 이 사람은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타고난 성향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천성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어떨 때는 불안형이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회피형이 불안형이 되기도 하고 해운, 그러니까 해마다 운이 변할 때마다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크게는 대운이라고 하죠. 이 10년에 한 번씩 운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운이 좋건 안 좋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해요. 10년 동안이나 머물기 때문에. 근데 그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회피형이 불안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불안형이 회피형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운의 변화에서만 나타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왜 상대방에 따라서 사람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내가 되게 불안형이야. 근데 내가 불안형인데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불안형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안정을 시켜줘. 그러면 오히려 불안형의 사람이 회피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회피형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보다 훨씬 더 회피형을 만나. 그러면 회피형이 불안형으로 바뀌기도 해요. 사람은 진짜 상대적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타고난 성향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안정감이 들기 시작하면 원래 타고난 성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 불안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불안형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용기가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힘이 막 불끈 솟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저 사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너무 좋아 죽겠다. 라고 하면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 사람은 놓칠까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안형들은 금사빠가 많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 불안형들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대시를 해. 나 그쪽한테 마음이 있어요. 라고 대시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를 했는데 그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형은 고백을 받으면 저 사람이 괜찮나 안 괜찮나 일단 판단을 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금사빠가 돼요. 오히려 고백한 사람보다 마음이 더 급해져. 저 사람 놓치면 어떡하지? 나 좋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빨리 대답을 안 해줘서 싫어지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막 정말 빨리 생각해볼게요 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며칠 안 가요. 그게 이제 불안형. 엄청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자기 감정에 엄청 충실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것, 싫으면 싫은 것 감추지를 못하죠. 그래서 불안형들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한테 나를 다 끼워 맞춰. 설령 저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설령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다가 내가 싫은 티를 냈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요. 이게 불안형의 사랑 방법. 하지만 이제 연애를 함과 동시에 이제 연애가 시작됐으면 이제 룰루랄라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불안형들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다시 또 생겨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할까? 날 왜 좋아할까? 내가 어디가 좋을까? 진짜 나를 좋아할까? 날 왜 만나지? 이런 불안감들 만나면서 꾸준하게 계속 있어요. 꾸준하게 이 불안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정에 대한 확인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게 불안형들.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혹은 말투, 목소리 톤, 눈빛 조금만 달라져도 혼자 생각이 많아지죠.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자 막 소설 몇 개 쓰고, 그지?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나 혼자 소설 몇 개 쓰고, 그런 불안형.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카톡 보냈는데 일이 도대체 몇 분 만에 사라지는지, 그 사라지는 일 때문에 집착도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내가 카톡을 보낸 지가 지금 1시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확인을 안 할 수가 있냐. 또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 일십을 당했다. 너는 어떻게 내 카톡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을 수가 있냐. 자, 보통 이런 유형들은 불안형이죠. 물론 회피형들도 이럴 때가 있기는 한데, 회피형들의 그 왜 내 카톡을 확인하고 답을 안 하냐라고 하는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불안형들은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일십을 할 수 있고 답을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 내 카톡을 빨리 확인 안 하고 지금 나를 안 좋아해서 이런 건가? 라고 불안형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피형들은 내 카톡을 확인 안 했다.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뭐야 지금 이게 다예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 근데 뭐야 지금 이게 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불안형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조금 달라요. 여튼 불안형들은 연락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나한테 연락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아침에 눈 떠서 나한테 연락했는지, 자기 전에 연락했는지. 그러다 보면 불안형들이 이러기도 하죠. 이제 잠자기 전까지 이제 통화를 해야 돼. 잠자기 전까지 카톡을 해야 되고. 근데 나 이제 잘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잔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야. 미치지. 빡 돌아. 얘 뭐 도대체 뭐야? 나한테 잔다고 해놓고. 자, 근데 그것도 그 상대편이 회피형이면 가능한 일이죠. 자, 그건 이따가 회피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튼 불안형들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24시간, 나의 일상이 아주 내가 연애하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100%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들은 계속 더 불안한 거지. 왜? 내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에 그냥 어시스트야. 보조를 하고 있다고. 그냥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내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형에서 탈출하려면은 연애를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나 위주의 연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형들은 너무 이타적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다 맞춰줘요. 챙겨주고 신경 쓰고 막 배려를 엄청나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빡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면, 따지고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내가 너무 지레 너무 챙겨준 거지. 너무 배려를 한 거고. 그래놓고 나 혼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형들은 연애하실 때 최소한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바운더리를 딱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연애하면서 상처받지 않는다. 아니면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상처받는 거,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냐.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불안형들은 연애하실 때 가급적이면 꼭 내가 나를 돌보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회피형은 어떤 사람이냐? 회피형은요,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 뭔가 왠지 조금이라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따른다라고 하면 답을 안 하고 싶죠. 대답을 회피하고 싶어. 내가 그 대답했다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회피형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도 우리 오늘부터 1일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스무스하게 관계가 시작되길 바래요. 왜?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극도의 회피형들은 이렇기도 하거든요. 보통의 회피형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극도의 회피형들은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자, 그 정도로. 그래서 회피형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두렵거든. 과연 내가 이룬 가정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회피형들은 불안형들보다 오히려 책임감이 훨씬 더 높아요. 불안형들은 무턱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엄청 무슨 기사도 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회피형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내가 이걸 딱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그래픽을 딱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틀에 맞는 책임을 딱 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는 노력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애시당초에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서 도망을 가고 싶어지는 유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냥 보면 좀 소극적인데 어떻게 보면 회피형들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완벽하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뭔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완벽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죠. 그리고 회피형들은 그만큼 되게 이성적이에요.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이고, 물론 좀 이렇게 그냥 성향적으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한 어떤 계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계산. 근데 불안형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일단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마음이 가면 저지르고 보는 거고, 저지르고 나서 내가 뭔가 마음이 간 만큼 내가 책임지고 감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회피형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전에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 짚어가죠. 자, 그래서 이 회피형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아까 전에 불안형은 어떻다고 했죠?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한테 나를 끼워 맞춘다고 했잖아요. 아니, 회피형들은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을 해요. 조금이라도 아닌 구석이 보인다라고 하면 좋기는 한데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내려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좋은데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좋은데 포기할 수가 있어요? 회피형들은 가능해요. 좋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놔요. 그게 회피형. 그리고 회피형들 만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뭐 잠수 타고 연락 안 되고 이런 부분. 왜냐하면 회피형들은 자기 생활, 자기 바운더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생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바운더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회피형을 만나시면 이 사람이 자기 바운더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운더리 안으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허락하는 게 점점 좁아지죠. 넓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처음에는 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은 요만큼, 그리고 친구는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친구는 이만큼은 오면 안 돼. 우리 가족은 이만큼 와도 돼. 근데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저기 끝에 가 있어. 근데 이 여자친구가 조금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자친구도 요만큼. 그러고 나면 또 이만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대화를 할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해주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들어가 있구나. 되게 친해야지 아마 가족 얘기하고 자기 일상적인 얘기하고 자기 감정 얘기하고 그럴 거거든요. 이 회피형들은 조금 살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 끌어들여서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막 시시콜콜 자연스럽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나하고 지금 만나자고 해놓고 나랑 지금 연애를 하긴 하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아직까지 바운더리의 영역을 나한테 넓혀주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운더리의 영역을 채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한다, 다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쩌면 연애가 끝나는 시점까지 여러분에게 바운더리 안으로 넣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는 계속 거기에 있어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회피형은 편해야 되거든. 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다투거나 좀 시끄럽거나 뭔가 나한테 뭐 구속하거나 그것도 포함이 돼요. 잔소리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돼요. 혹은 뭐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요. 뭐 했나 물어보니까 집에서 잤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회피형들은 집에서 잠만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 시간 동안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되게 그 시점, 그 시간, 거기에 완전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신경을 잘 안 써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그 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계속 나는 관심을 끌고 싶어, 그럼 같이 사시면 돼요. 24시간 함께 하시면 그럼 가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다반사고, 그리고 카톡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바로바로 확인하진 않죠. 자기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게 왜 불안형들은 진짜로 카톡이 오면은 카톡 이러면은 왠지 빨리 확인하고 빨리 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상한 의무감이 있어. 카톡에 대한 의무감. 근데 회피형들은 그런 거 없어요. 카톡이 100개가 올려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자, 근데 뭐 누구한테 연락이 온 줄 알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굳이 카톡 따위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에 방해를 하게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방식이 좀 다르죠. 불안형하고 회피형하고.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의 애인이 내가 카톡 보냈는데 확인도 안 해. 게임한다고 확인도 안 해. TV 본다고 확인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거기에 초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이 아마 여러분에게 온 카톡인지도 모를 거예요. 설령 안다고 해도 지금 그냥 자기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절대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지금은 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회피형들은 이렇게 하루 생활을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나 이제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래 잘 자. 그럼 전화를 끊죠. 그럼 회피형들은 바로 자냐? 바로 안 자요. 이제 그때부터 내 시간을 또 즐겨요. 나의 시간. 자, 미리 전화해서 나 이제 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화 통화를 하면 내가 잔다고 하기 전까지는 전화를 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빵 날리는 거야. 나 지금 자라고. 왜? 그래야 내 시간을 내가 편하게 게임을 하건 뭐 핸드폰 유튜브를 보건 뭘 하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이분들은 아마 되게 스트레스일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말도 안 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냥 다른 거예요. 불안형과 회피형의 유형이 조금 달라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싸워도 불안형들은 지금 빨리 막 우리 싸운 걸 풀어야 돼. 근데 회피형들은 싸웠어.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다가 괜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그럼 일단 나는, 잠깐 나는 지금 대화를 좀 스톱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혼자 동굴에 들어가요. 그러고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혼자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그 다투는 과정에서 어떤 기분 나쁜 게 있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그 자기 감정조차도 스스로 풀어요. 여러분들이 풀어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어느 정도 풀어요. 그러고 나서 감정이 추스러지고, 그리고 이 대화를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혹은 이 대화는 크게 뭐 답을 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떤 정의를 내리고서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예 그냥 훌훌 털고 오는 거거든.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 싸움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죽자고 달겨들어봤자 우리가 이별하진 않을 거고, 나는 너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회피형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별할 생각이 없다면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감정 정리를 하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연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건 진짜 아니다,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정말 그 상태로 잠수가 되던, 아니면 며칠 지나서 어느 날 정말 카톡 하나 띵 오겠죠. 미안,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든지. 자, 그렇게 되면 불안형들은 더 불안이 엄청나게 커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회피형들이 뭔가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회피형들이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내가 잠수를 탔는데 아무도 내가 잠수 타는지 모르고, 내가 잠수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시 기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써 찾아 헤매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생각 정리가 안 됐는데 자꾸 나를 들쑤시며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급작스럽게 됐어, 끝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별을 했다,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한다. 자, 재회를 할 때에도 불안형들은 빨리 재회해야 되죠. 빨리 재회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되고. 왜? 하루 이틀 3일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재회가 가능할까? 이 사람이 나를 잊는 거 아닐까?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나에 대한 감정이 완전 없어지진 않을까? 뭐 사람 감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 감정이 그렇게 쉽게 막 좋아했던 마음이 금방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형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회피형들은 이렇게 이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회를 하잖아요. 이러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좋아서 모르는 사람끼리 썸 타고 만날 때에는 살짝 몇 가지 부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만 체킹하고서는, 그러고 오케이, 이 사람 만나도 되겠다, 그럼 만나요. 근데 재회를 할 때는 좀 더 심각해져요. 좀 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거든. 내가 그동안 이 사람 만나면서 이건 좀 아니고 저건 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해하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감안할 건지 아닌 건지 다시 이 사람 나름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재회를 할 때도 불안형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 당장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좋고 말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건 말건 그건 내가 감안하면 되는 거고, 만나면서 서로 고치면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는데, 회피형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회를 할 때에도 되게 조심스럽고, 오히려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100배 더 조심스러워서 재회를 하는 데에도 무작정 재회 그런 거 잘 없어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연락이 올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만약에 불안형이 계속 연락해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 회피형은 되게 굼 떠요. 천천히 다시 재고 따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회피형이랑 재회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이 감정을 돌려야 되거든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추스릴 때까지 다시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거 되게 불안하잖아. 그죠? 근데, 결국에는, 기다리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의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불안형들이 잘 기다리고 회피형들이 또 눈치 빠르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불안형이 계속 불안해하고 회피형은 계속 느긋느긋해하고 이러면 이제 서로 좀 어긋나겠죠. 서로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제외가 돼도 문제죠. 제외가 돼도 제외된 순간부터 회피형은 예전처럼 똑같은 회피형이 될 거고 어쩌면 더 회피형적인 성향을 보여줄 거고 근데 불안형은 이제 제외를 한 순간부터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되죠. 얘는 나를 진짜 좋아할까? 내가 좋아서 만났을까? 나랑 왜 제외를 하는 걸까? 나를 정말 좋아해서 제외하는 게 맞긴 한가? 자, 그래서 불안형들은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끝까지 이 불안이 없어지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형들의 불안은 스스로 컨트롤 하셔야 되고 회피형들은 나의 회피가 나의 이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좀 뭐랄까 책임감 상실된 모습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불안을 주는지 이 관계에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서로가 자기 자신을 안다면 아마 이 관계가 훨씬 잘 이루어질 텐데 자 불안형, 회피형 이 두 분이 만난다라고 하면 서로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불안형이 만나도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은 회피형이 되고 불안형이 돼요. 그리고 회피형이 만나도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은 회피형이 되고 한 명은 불안형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아하냐 덜 좋아하냐라는 것도 아마 여기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만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 있느냐, 덜 있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시는 분이 위너예요. 상대방을 신뢰를 못 하시는 분이 정말로 을이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회피형, 불안형 물론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조금 정신이 건강한 나를 위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연애. 상대방을 위한 연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연애. 왜? 연애는 원래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남녀 사이에 하는 사랑.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래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거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누구와 연애를 해도 결국에는 힘들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알고서 내가 조금 더 나로서 건강한 연애를 하시면 조금 서로가 유쾌한 관계로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건 우리가 만나다가 설령 이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별하는 그날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의심하면서 만나는 1년보다는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심을 365일을 했다. 맨날 의심을 했다. 되게 불안하고 그럼 그 와중에 엄청나게 싸우겠죠. 웃을 일도 웃지도 못하고 근데 365일 중에 365일을 날마다 믿어. 이 사람 믿어. 되게 신뢰해. 이 사람도 당연히 나를 좋아하겠지. 배짱 튕겨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연애를 한다고 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그러면 최소한 이별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이별하건 저렇게 이별하건 이별은 되게 상처예요. 어떤 이별이건. 근데 최소한 365일 믿고 신뢰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365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은 남게 되거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진짜 마음을 주고 받았는지 그 마음은 추억이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 근데 의심만 365일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그 365일 동안 그 치열한 감정만 생각이 날 거거든. 그러니까 딴 거 다 떠나서 내 인생의 어느 시간을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한 그 기간
내가 되게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추억을 내 인생에 남기진 말자고요. 이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쁜 연애 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성격일까?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혼자 노는 것도 되게 잘하고 그게 가능할 때 연애하시길 바래요. 나는 혼자 잘 못 있어요. 난 잘 못 버텨. 나는 옆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연애해도 외로워요. 명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잘 노시는 분이 혼자 있는 시간 잘 즐기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연애해도 안정적으로 연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잘하고 싶어요. 행복한 연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봄 선생이 상담을 하면서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알게 된 지식들 저만의 어떤 지식들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뭐 쓴 것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빠뜨리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에서는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 그건 뭐 커뮤니티나 어디 딴 데 또 올려드릴게요.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쁜 연애 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릴게요. 봄 선생이었습니다.